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상용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타타 대우 상용차 및 지역 7개 부품업체와 협력해 최신 부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납품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협력 사업으로 부품업체의 일감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우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군산 중앙동의 옛 경찰서 주차장이 인근 업체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기 주차 차량으로 관광객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인들은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해 회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군산시가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군산시는 타타 대우 상용차, 그리고 지역 7개 부품업체와 협력해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부품업체의 일감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우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한국GM철수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를 겪은 군산 상용차 업계. 전라북도는 지난해 상용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상용차 완성업체,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자금을 조성해 단기간에 양산 가능한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군산, 김제시 등 지자체와 타타대우 상용차 12개 부품업체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부품 6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운전석 앞쪽에 있는 각종 계기판, IP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6개 단위로 나누어서 가지고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 과정을 거쳐 내년이면 완성업체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품업체는 짧은 시간에 부품들을 개발해 완성업체에 납품하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루빨리 생산과 양산으로 연결되고 판매로 이루어져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연결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지역 부품업체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 업체를 육성하고 수입 부품 국산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도는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130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상용차 수입 시장은 16,000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역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내년에도 군산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지금처럼 10%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2,500억 원을 군산시의회에 상정했으며 할인율은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행 규모는 전액 12로 진행되며 추가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면 발행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발행 규모가 올해 3,720억 원에 비해 30% 이상이 줄어든 만큼 현재 1인당 구매 한도인 50만 원보다 낮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가 전략기술 주도 산업인 수소와 2차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익산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익산에는 국내 최고 수소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강도 동박 기술을 보유한 일진 머티리얼스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LG화학 익산 공장, 반도체 내부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 주도 산업으로 수소와 2차전지, 반도체 소재 등을 육성하기로 한 만큼 신성장 기술 집약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군산 문화도시 선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초 예비 문화도시 사업평가를 토대로 제4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돼 1년 동안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정쟁 중이며
제4차 문화도시는 최종 6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신규 국책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 생산 실증 기반 구축과 호남권 수소 허브 설치, 수소 시범도시 구축, 무탄소 발전 연료기술 기반 조성 등 6개 신규 국책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건립과 연료전지 기반 구축 사업은 완주 지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서 사장이 공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사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3일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로 예정된 전북도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도교육청에 군산의 교육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서교석 도교육감은 지난 2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군산의 교육 현안과 시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이태원 사고 같은 참사가 없도록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 신설 요청과 학교 급식소의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다자녀에 대한 해외 연수 등 파격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오늘 군산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공부의 명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 명도와 방축도에 낙후된 어촌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명도축 어촌 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92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와 어업인 쉼터를 리모델링하고 어구 어망창고를 새로 설치해 쾌적한 어항을 조성했습니다.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설물 운영 교육과 자체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군산 중앙동의 옛 경찰서 주차장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는 실종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인들은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해 회전율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중앙동의 경찰서 공영주차장.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평일 이른 아침인데도 주차할 곳을 찾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 주차장이 꽉 차다 보니 아예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뒤엉킨 차량들로 사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이 차량들은 인근 회사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령하면서 낮에는 주차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꽉 차서 요거 왔다가 뺑뺑 돌다가 더 다 나가요. 아침에 다 여자 바쳐가 3시가 되면 이제 또 많이 비지. 항상 그래요. 공영주차장은 군산시가 지난 2004년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정작 시간여행마을과 중앙동 상가를 찾아온 관광객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장기 주정차가 당연시 되다 보니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 오히려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유료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요금 부과 체제라는 걸 바꾸게 되면 대번에 개선이 될 거예요. 주차 요금도 조금 더 비싸게 받으면 아마 장기 주차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까지 받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자고 만든 공영주차장.
출퇴근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카라반과 이동 트레일러가 공영 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카라반 등 이동 트레일러 수는 143대, 캠핑카는 48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카라반 111대와 캠핑카 40대와 비교해 20에서 30% 늘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공영 주차장이나 도로 이면 주차장에 주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내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상 운행이 힘들거나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지방세 체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836대가 조기 폐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576만 70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0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망자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82명을 비롯해 군산 199명, 익산 198명 등입니다. 감염 대생산 지수는 2일 기준 1.1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마무리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지난 6월과 9월에 치른 모의평가 문항을 분석하고 본인이 공부했던 과목별 문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틀린 부분의 개념과 문항 분석 등도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다음 주에 브리핑을 갖고 특이사항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4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대형마트 기준 4인 김장 비용은 47만 원, 전통시장은 36만 원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대형마트는 1.4%, 전통시장은 12.7% 오른 금액입니다. 배추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떨어졌지만 무는 18%가 올랐고 깐마늘 25%, 건고추는 8.4%가 각각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살 A씨를 전남 영광의 한 갈대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4일 새벽 4시쯤 고창군 한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트럭을 몰고 전남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어머니 신고를 받고 A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임실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새벽 3시 45분쯤 임실군 덕치면의 한 마을 앞 공터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나 40대 운전자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정차 후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졸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짜고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강금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연말까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80원에서 160원까지, 농약병과 봉지는 한 개에 80원씩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폐부직포와 차광막, 반사필름 등은 지방자치단체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무상 수거됩니다.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 불법 행위는 적발되면 행정조치됩니다. 군산시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저우시와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시는 어제 양저우시와 우호 경제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해 경제 무역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베트남 붕따오시 우호도시 체결과 미국 푸에블로시 해상풍력 정책 간담화 등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응급 상황에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지점 번호판을 확대합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천호산 숲길과 당제산 등산로 등 40곳에 국가 지점 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익산시의 국가 지점 번호판은 모두 275곳으로 늘어납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주변에 건물이 없어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 부여하는 위치 정보입니다. 제1회 수소의 날을 맞아 익산에 본사를 둔 두산 퓨얼셀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는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지난해 익산 제2산단 기존 공장에 574억 원을 투자해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을 275메가와트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 5천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두고 협력 업체들의 이동과 증설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치르는 제37회 전북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선관위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운동 때 제한,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체육회장 선거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4H 본부가 지역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고구마 10kg 3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군산시 4H 본부 회원들이 운영한 공동영몽 과제포에서 배배한 고구마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는 11월 10일 익산 시립합창단에서 제8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 벽화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왕국면 금호농장 마을이 알록달록한 벽화로 새 단장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최고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은 가운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